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창업업종 관련해서 라이브를 진행하게 될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수영 마케터 그리고 이한별 마케터입니다. 네. 요즘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창업업종 관련해서 오랜만에 진행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창업업종 관련해서 라이브를 또 선정한 이유가 있죠. 왜냐면 설 지나고 이제 창업 가맹 문의가 한참 많이 들어올 시기가 지금이라고 딱 이제 전에 듣기도 했고, 창업 이제 광고 DB 이제 수집되는 걸 이제 보기도 하면서 요즘이 이제 완전 피크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가맹 DB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떤 매체를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지 이때쯤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창업업종 어떤 매체를 이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뭐 DB 수집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대부분의 창업업종 광고주분들께서는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매체가 아무래도 네이버 검색 광고, 파워링크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보통 이제 가맹이나 뭐 프랜차이즈 가맹 그리고 창업업종에서 광고를 할 때 네이버는 사실 진짜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DB 단가가 엄청 높고 순위 경쟁이 치열하고 아무래도 이제 뭐 CPC도 되게 비싼 키워드가 많기는 한데 그만큼 DB의 이제 질이 좀 달라진다고 하죠. 아무리 뭐 다른 좀 DB 단가가 좀 저렴한 광고 매체에서 DB가 많이 수집이 돼도 네이버로 들어오는 DB는 확실히 좀 유효 상담일 확률이 높아서 아무리 좀 경쟁이 빡세더라도 이제 광고주분들이 필수로 진행을 하는 좀 매체가 네이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이는 게 일단 네이버는 검색 광고고 그다음 많이 이용하시는 게 뭐 DA 매체가 있겠죠. 근데 이제 네이버 쪽에서 특히 검색 광고에서 효율이 좋다, 그러니까 DB 질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DA 광고는 내가 관심사 타겟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링크를 보고 들어가서 문의를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검색 광고일 경우에는 일단 그 키워드 자체에 니즈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검색을 하고 우리 가맹점을 발견을 해서 이제 문의를 남기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DB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 키워드 입찰가 경쟁도 좀 빡센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DB 단가도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DB 단가가 높다는 거는 그 네이버 안에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다라는 뜻이고 그 안에서 한 번 클릭만에 문의를 남기기보다는 이제 그 브랜드를 한번 인지를 했으면은 그 브랜드를 다시 한 번 더 검색을 해보고 그 안에 뭐 블로그나 뭐 이런 창업 후기들 같은 경우도 많이 찾아보고 다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로가 발생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DB 질은 높지만 그 DB 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를 운영할 때 그 창업업종은 어떤 식으로 좀 운영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룹을 카테고리별로 나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자사명 키워드 아니면은 이제 뭐 타업종 키워드 그리고 이제 저희 자사의 메인 키워드 그리고 창업 자체의 메인 키워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역별로 키워드를 나눠서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검색량이 매우 저조해서 우선은 완전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역별로 우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카테고리별로 그룹을 나누는 이유가 우선 알아보기 쉽기 위함도 있지만 입찰가나 그런 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자사명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가 뭐 70원에서 100원 단위여도 뭐 1위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사명을 좀 나누는 편이고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도 자사명에서 쓸 수 있는 확장 소재가 있고 아니면은 뭐 창업 이제 메인 키워드에서 쓸 수 있는 확장 소재가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룹핑을 나누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사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브랜딩용으로도 많이 확장 소재를 많이 등록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어떤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채널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을 조금 더 한껏
또 끌어올리고 이제 브랜드 명을 검색을 해서 창업 문의를 남기는 사람들은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만약에 좀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즈 채널을 이제 저희 그 창업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뭐 자사 유튜브 그리고 자사 인스타로 랜딩을 시켜가지고 비즈 채널 추가 등록을 해서 광고가 한 3-4개 정도 이제 짜르르 뜰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저는 최근에 좀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나 아는 그런 뭐 도미노 피자나 아니면 교촌치킨 이런 것도 하고 싶겠지만은 좀 창업업주분들이라고 하면 좀 새롭게 떠오르는 그리고 좀 블루오션인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는 이렇게 좀 다른 기타 채널들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어야 신뢰도도 조금 더 구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운영해봤을 때 DB 업종이나 창업 업종일 경우 이제 모바일에서만 활용 가능한 그런 확장 소재 유형인데 블로그형 확장 소재라고 해서 네. 저희가 자사에서 만든 그런 블로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블로그에다가 후기를 쓸 거예요. 여기 창업 문의해봤는데 되게 괜찮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거를 우리가 끌어와서 광고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블로그를 다 활용 가능한 건 아니고 그 블로거분들이 이제 업로드를 하기 전에 이거는 광고로서 동의를 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걸 체크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하신 분들의 블로그만 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신뢰도 부분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모바일에서 봤을 때 좀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눈에도 좀 더 잘 들어온다는 장점까지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요거에 대한 좀 단점이 전원 추적이 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거는 그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이제 비즈 채널을 등록해서 이제 그 안에 등록된 것만 전원 추적이 가능하도록 이제 설정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우리의 블로그가 아니고 다른 사람 실제 그런 리뷰어 분들의 그런 포스팅 게시글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하나 다 전원 추적을 심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 자체에서의 좀 DB 단가는 올라갈 수는 있다. 효율이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그걸 운영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매체를 추가해서 운영하지 않는 이상 좀 내부적으로 들어온 문의가 얼마나 좀 많아졌는지에 대한 거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실 땐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블로그로 이제 확장 소재 등록을 해서 그런 리뷰들까지 한번 추가 등록을 해보신다면 DB의 수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될지언정 들어오는 이제 실제 체감하는 DB의 수는 확실히 늘어난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 추적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뭐 사이트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사이트가 이제 뭐 아이맵이나 카페이서처럼 전환 추적이 비교적 잘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활용을 안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전환 추적을 해서 이제 DB 단가는 얼마 나오고 전환은 어느 키워드에서 되고 왜냐면은 이게 전환이 확실히 찍히는 키워드를 알아야지 저희가 이제 뭐 더 효율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해당 키워드를 더 뭐 순위 조절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 추적은 꼭 프리미엄 로그 설치를 하신 다음에 광고를 진행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네이버 안에서는 검색 광고도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검색 광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아무래도 이건 입찰가 경쟁이 좀 치열한 부분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이제 전환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자사 메인이나 아니면 창업 자체 메인 그런 키워드들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여기에 예산이 집중되어져 있을 거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던들 여기 지역별이나 세부 키워드를 놓치면은 그거에 대한 좀 효율이 많이 망가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이랑 요거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입찰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낮은 입찰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DB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DB당 비용이 아무래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광고비를 사용하더라도 이런 세부 키워드들 그리고 확장 키워드들 간에서의 전환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지만 그 매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거에 대한 효율을 좀 높게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또 이거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보통 좀 계절을 타는 창업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샐러드나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겨울쯤 되면은 창업 니즈 자체에 대해서 좀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좀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줄고 아무래도 좀 계절감을 많이 타는 창업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좀 시즌별로 만약에 이런 좀 계절을 타는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뭐 샐러드 창업, 뭐 샌드위치 창업 요런 저희 자사 메인 키워드에서 순위를 뭐 1, 2위 했다면 요런 좀 겨울 시즌이나 아니면 좀 계절이 좀 시즌이 안 타는 시즌에는 창업 메인 쪽으로 뭐 샵인샵이나 아니면은 뭐 소자본을 좀 공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창업 자기의 좀 분석을 하셔서 시즌별로 어때 DB가 좀 빠지고 언제 좀 DB가 더 들어오는지를 좀 분석을 하셔서 좀 순위 조절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상 어찌됐든 좀 우회해가지고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창업 문의를 받는 그 전화 센터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담센터가. 네. 근데 거의 24시간 운영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9시에서 6시까지만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그룹핑이 많이 세분화되기는 하는데 이제 영업시간 9시부터 6시까지는 조금 더 빠르게 문의를 남길 수 있도록 이제 추가 제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전화번호를 남기는 게 입력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01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전화번호는 노출되지 않는 게 원칙이기는 해서 네. 확장 소재 반려가 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010이라고 하던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알파벳 5거든요. 0이 아니라 알파벳 네. 5를 활용을 하는 거죠. 0 대신. 근데 이것도 간혹가다 맡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거를 활용했을 때 좀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서요. 왜냐면은 들어가서 당연히 살펴보고서 문의를 남기는 것도 맞기는 한데 직접적인 다이렉트 문의를 해야 어느 정도 이제 이탈률도 많이 적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DB를 남기고 나서 우리가 바로바로 전화를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뭐 빠르면 1시간 이내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사이에 다른 브랜드가 더 마음에 들고 그 브랜드에서 연락이 더 먼저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의 남겼던 게 어찌 보면 좀 허수가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제 확장 소재 안에 이렇게 좀 야매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남길 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파워링크에서 이거를 010으로 보고 나서 바로 그냥 핸드폰 내려서 여기 그쵸. 키패트에다가 010 이렇게 쳐가지고 전화하면은 좀 더 빠른 부분도 있으니까 이미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파워링크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네이버에서 많이 하시는 게 브랜드 검색 광고죠.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에서도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화번호를 좀 이미지에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으로 랜딩되는 페이지 자체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장점만 있는 페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나한테 이득되는 게 대체 뭐지? 라고 판단이 드는 그런 페이지로 유입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는 유튜버가 먹방도 많이 하고 협찬도 많이 했어. 근데 이것도 사실상 그래 인기가 있으면은 우리 브랜드가 내가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올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애들이 궁금한 거는 같은 시간을 내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회전율이 얼마나 빠른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주로 담긴 페이지로 유입을 시키는 게 아무래도 이제 DB를 빠르게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초반에 이제 DB 업종이나 창업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 안에서 UI UX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도 성과가 좀 많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냥 이걸 고쳐야 된다. 아예 딱 싹 다 갈아엎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그 위치 어떤 걸 맨 위에다 먼저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것만 먼저 바꾸어도 좀 성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딱 메인 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덜 궁금해할 것 같은 예를 들어 업계 1위 막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 말고 정말로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정보가 메뉴에 나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맞아요.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랜딩 페이지가 많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앞서 언급했듯이 뭔가 유튜버가 많이 저희는 이제 뭐 협찬을 진행하고 먹방을
했어 라는 거를 이제 뭐 드러내서 그쪽으로 유입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가 마케팅 지원을 다 해주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랜딩을 시켰을 때 바로바로 이제 또 DB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저는 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 그 브랜드 검색 광고를 했을 때 뭐 이제 시즌별로 만약에 뭐 메뉴가 나왔어요, 아니면 뭐 콜라보를 진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노출시켜도 우리는 시즌별로 계속 신메뉴가 나오니까 고객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은 매출에도 연관이 되겠네?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파워링크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를 브랜드 검색 광고에서는 확실하게 더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신경 써서 이제 소재 계속 바꿔주면서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소재를 등록을 해두고 주기적으로 좀 바꾸지 않는 광고주분들도 계세요, 분명. 그런데 저는 요것도 이제 확장 소재처럼 계속 효율을 점검을 하고 한번 바꿔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도 파워링크랑 동일하게 좀 A/B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서 소재를 노출시키고 변경시켜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로모션이 있다라고 해요. 매번 있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뭐 특정 기간에 프로모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프로모션만 노출되기보다는 사실상 그 상시랑 같이 노출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소 2개 이상의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롤링해서 좀 노출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프로모션을 많이 알리고 싶고 이걸 토대로 이제 들어오는 문의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검색 광고가 아무리 담을 수 있는 질문이 많다라고 하던들 상시 내용에서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장점을 프로모션과 같이 녹여내기에는 조금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시랑 프로모션이랑 이 소재를 2가지를 최소한 이렇게 돌려가지고 효율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웬만해선 창업업주분들이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네. 기타 DA 매체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사 타겟이나 아니면 우리 페이지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노출을 시켜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유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워링크랑 더불어서 네이버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광고 매체인데 네이버에서는 보통은 SE 광고만 활용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GFA에서도 꽤나 효율을 보고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추세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GFA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서 많이 이제 효율이 좋았던 것 같은데, 왜냐면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서 되게 참고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GFA 같은 경우에는 노출 지면이 그쪽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좀 활용이 되는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탐색을 하는 단계에서 홈피드에서도 좀 효율이 나오는 편이라서 네이버는 무조건 SE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요즘에는 GFA도 괜찮다던데 한번 노출을 시켜볼까 해서 이제 자사한테 만약에 근데 GFA에서 오히려 DB가 잘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좋은 거니까 이것도 한번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GFA 같은 경우도 좀 타겟이 많이 세분화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 페이지 안에서 머문 사람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좀 활동을 하는 유저들이 훨씬 많잖아요. 아직까지는 매체가. 그쵸. 그렇다 보니 거기 안에 모수도 굉장히 많을 거라서 그 안에서 평소에 창업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창업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다른 거에 대한 관심사는 뭐를 가질까? 뭐 예를 들어 주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뭐 소자본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에 맞는 그런 관심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모두 타겟을 걸어서 최대한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운영하시는 게 이제 메타 광고가 있죠. 메타 광고는 이제 DB 수집을 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판매 캠페인, 뭐 말씀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건 전환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잠재 고객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2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이면은 둘 다 뭐 배너 이미지를 가지고 노출시키는 건 동일해요. 근데 이걸 눌렀을 때 자사로 바로 유입이 되느냐? 그렇죠. 이거는 인스턴트 양식이라고 해서 약간 쉽게 말해 설문지
그렇죠. 셀문제 양식이죠. 그래서 여기를 따로 유입이 되는 그런 구글 폼이나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광고를 눌렀을 때 자연스럽게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하면 우리가 또 선택 가능하고 그리고 이름이랑 그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메타 내에서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자동적으로 이제 쓴 거를 이제 불러와서 좀 더 간편하게 DB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게 잠재고객 캠페인이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좀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보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문의를 너무 쉽게 남길 수 있고 너무 간편하다 보니까 허수 DB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DB 질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DB 업종 많이 하시면 상담해보셨을 때 문의 남겨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그래서 저 남긴 적 없는데요? 맞아요. 라고 하는 그런 오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난 뒤에 전화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그냥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건 좀 DB 질이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네. 그래도 한번 우리 브랜드 안에서는 어떤 게 어울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타겟 설정하기 나름이라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보편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자사 랜딩으로 하는 그런 소재, 판매 캠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똑같이 이제 타겟팅이나 뭐 그런 것도 다 가능하고 한번 이탈된 고객들한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프로모션 소재를 다시 한 번 더 노출시킴으로써 네. 그 사람한테만 노출되도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상시로 우리가 프로모션을 노출을 할게 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한번 들어왔던 사람인데 이탈을 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다시 잡는 게 오히려 더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잡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못 봤던 그런 프로모션 소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노출을 시키면 여기 내가 저번에 봤던 곳인데 그럼 프로모션까지 더 하네? 그럼 문의 한번 남겨볼까? 그렇죠. 까지도 네.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 좀 녹여내서 노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이탈된 유저들이 이제 리타겟 할 수 있는데 이제 전월에는 없었던 이번 달에 진행을 하는 리타겟 소재를 이제 노출시킬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좀 타겟팅별로 이제 그룹을 나눠서 캠페인을 나눠서 그런 소재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소재도 다양하게 나눠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잠재고객 캠페인에서 이제 허수나 중복 DB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 양식을 조금 만들 때 아예 세분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려내는 거죠. 만약에 지역이나 상담 시간대는 어느 정도인지 창업을 해본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많이 추가를 하면은 이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미 이탈 가능성이 높은 유저라면은 그 단계에서 이미 이탈이 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답변지를 받아보고 이 사람은 좀 공란이 많네 하면서 이제 좀 저희도 이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잠재고객 캠페인을 활용을 하신다면 이 양식을 한번 작성을 하실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창업 니즈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보고 언제 창업을 시작할 건지 이 정도만 좀 가볍게 질문을 많이 추가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좀 허수 DB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고 판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좀 자사 랜딩을 많이 하는데 랜딩 페이지 실수되지 않도록 왜냐면은 창업 페이지가 있는 랜딩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또 자사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창업 랜딩으로 바로 들어가서 문의를 남길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이제 랜딩 구분 잘 해서 좀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꼭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메타 광고에서는 이런 캠페인 유형도 잘 선택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소재를 만드는 게 가장 크게 좀 중요하기는 하죠. 맞아요. 저희도 사실상 메타에서 우리만 광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내가 창업에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업종들도 엄청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투출나게 잘 보여야 되고 눈에 잘 띄어야 된다는 말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브랜드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재들을 좀 벤치마킹 하는 것도 원래는 중요하긴 한데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은 그 느낌을 너무 똑같이 따라하게 된다 보니까 우리만의 좀 색깔을 찾아서 처음 기획할 때부터는 맞아요. 우리 걸로 새롭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재가 아무래도 메타에서는 지명이 좀 크기는 해요. 아무래도 1대1로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근데 그렇다고 하던데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너무 다 담는다고 하면 맞아요.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최대한 소재 하나당 소고점 하나 이런 맞아요. 식으로 운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여러 가지 소고점을 다 넣어서 진행을 했는데 얘 성과가 안 좋네. 그럼 정확히 어떤 소고점에서 성과가 안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에 맞는 소비자가 끌려하는 소고점이 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발굴을 하려면 소재 하나당 그리고 소고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 개를 따다다닥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타사 대비해서 자사가 좀 돋보여야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막 좀 자극적이게 좀 소구점을 드러낸다거나 좀 이미지를 소재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창업이 아예 영원이다, 가맹비가 영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노출을 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영원일 수가 없잖아요. 뭐 이것저것 포함을 하면은 좀 몇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영원이다라고 이제 노출을 시켜서 유입이 되면 사실상 DB 오는 거 확인하면은 진짜 영원이에요? 라고 이제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몇천만 원부터 시작해 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자극적이게 가기보다는 조금 현실성 있는 소재를 같이 곁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즘 가맹을 이제 좀 알아보시는 분들은 정말 똑똑하거든요. 이게 진짜 영원인지 그리고 요즘의 창업 추세는 어떤지 이미 공부를 하고 그 광고에 대해서 접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렇게 터무니없는 좀 혜택을 좀 드러내기보다는 진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업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점주들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지도 좀 적절하게 소재를 만들어서 노출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이미지 소재와 더불어서 좀 영상 소재에서도 좀 확실히 두드러지는 것 같은 게 영상 소재는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뭐 가맹업주들 이제 인터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인에서 얼만큼 혼자 운영이 가능한지 얼마나 좁은 매장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서 노출을 시킬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좋은데 첫 번째로 가맹업주들의 인터뷰를 활용을 하면 좋은 게 진짜 현실로 왜 우리가 이 기업을 선택을 했고 창업을 해봤는데 어땠는지를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좀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확실히 좀 효율이 좋았던 것 같고 요즘에는 좀 저가형 커피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니즈는 높은데 죄송합니다. 천천히요. 네, 사실상 좀 폐업률도 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동량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창업 추세로 봤을 때는 얼마나 작은 매장에서 얼만큼 나 혼자의 이제 왜냐면 이제 좀 노동비도 드니까 좀 운영이 가능한지 1인으로도 얼만큼 쉽게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구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하면은 좀 CCTV 영상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얼만큼 혼자 이렇게 잘 할 수 있는지 쉽게 조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소재로 한번 노출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을 유튜브에도 업로드한다라고 하면은 자사 유튜브도 활성화되고 요거를 또 이제 소재로 만들어서 DB도 수집을 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좀 서툰 솜씨더라도 한번 만들어봐서 차근차근 노출을 시켜서 이미지에서 잘 나오는지 영상에서 잘 나오는지 이런 A/B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 다양하게 노출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소영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구점 예를 들어 뭐 터무니없다라고 했던 게 그 영원이라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초반부터 아마 성과가 안 좋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런 소구점을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걸 했을 때 일단 문의를 남겨볼까라고 하고 그 내부적으로도 판단을 하시는 게 그래 일단 문의만 남겨라. 안에서 꼬시는 건 우리들이 할게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꼬셔진 그런 소구점이 이제 일종의 영원 같은 그런 소구점들이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거는 좀 레드오션이 됐어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나도 나도 다 빵원이다 너도 빵원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 눈에는 얘도 빵원이고 쟤도 빵원이니까 이게 어차피 크게 메리트가 느껴지지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또 엄청 높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거면은 그 영원등과 같이 우리가 좀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소구점이 없을까라고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좋을 것 네. 같고 그게 얼토당토 없는 너무 이탈만 많을 것 같아요 라기보다는 정말 이게 유입이 됐을 때 우리가 꼬실 수 있는 정도인지 까지도 좀 감안하셔서 소구점을 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사를 분석을 하고 소구점이 진짜 우리만의 특화 소구점은 무엇인지 이게 뭔가 가맹 점주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이제 소비자에서 진짜 예비 창업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셔서 자사의 소구점을 한번 쫙 추출을 해보신 후에 소구점 한 개당 소재 하나씩 녹여서 소재를 많이 만들어서 노출을 최대한 좀 한번 해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광고 같은 경우에는 SA에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소재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 다른 매력으로 같이 보통은 이제 SA, DA 같이 미디어 믹스를 활용을 하고 계시죠. 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메타 광고에서 허수를 잡을 수 있는 게 SA이고 SA에서 광고에서 녹여낼 수 없는 게 메타 광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창업 광고를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미디어 믹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추천드리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네이버와 메타 이렇게 믹스를 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왜냐면 그거는 CPC이다 보니까 그 아까 경쟁도가 좀 많이 치열하니 단가도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을 좀 당연스럽게 이제 검색 광고로 더 높게 가져가는 게 맞기도 하고 초반에 이제 메타 광고나 아니면 구글 광고 같이 이런 DA 쪽으로 확장을 하고 싶은데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은 최소 1일 한 10만 원 정도는 태우셔야지 머신러닝에도 좀 빠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해당 매체들을 운영하실 때는 뭐 최소 10만 원씩 1일. 그래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아니면은 뭐 31일까지 있으면 310만 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염두해 보시고 운영을 하시다가 한 달 딱 그 예산을 국한되어서 운영하시지 마시고 해보시다가 효율이 안 좋으면은 이제 다른 캠페인으로 새롭게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뭐 다시 깎아가지고 운영을 하든 아니면 추가를 해서 분배를 하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 광고나 아니면은 이제 구글이나 GFA나 이제 모든 광고는 좀 마찬가지긴 한데 저희가 머신러닝이라는 게 돌아가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매체 안에서 이제 AI가 자동적으로 너네 광고를 보고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노출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학습할 거야. 누구한테 관심 있어 하는지, 누구한테 더 효율이 좋은지를.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을 변동하고 뭐 캠페인을 끈다거나 뭐 킨다거나 아니면 소재를 추가한다거나 하면은 그쵸, 그 그쵸. 머신러닝이 초기화가 돼버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기간들이 다 무산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최소 7일에서 10일 동안에는 최대한 초반에 그래서 세팅을 다 완벽하게 해두고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 같은 경우가 이건 이커머스나 DB 업종 다 마찬가지기는 한데 초반 세팅하고 나서 바로바로 효율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 광고가 이게 또 처음이기도 하고 아직 확실한 모수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성과가 안 좋더라도 일단 7일에서 10일은 무조건 유지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한 액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안에 보고서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어느 연령대나 아니면 어느 지면이나 그쵸. 그리고 어떤 소재에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성과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세팅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액션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초반에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1일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광고주분께서도 일단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300만 원 이상은 못 쓸 것 같아, 금월달에. 그러면은 일단은 초반에 잡는 캠페인에 대한 예산은 한 5에서 6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모든 소재가 다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한 소재 하나가 유독 이제 성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재를 빼고서 나머지 돌아가고 있던 그 캠페인 안에 다른 소재들은 다 오프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원래 사용하기로 했던 예산에서 아까 5만 원이라고 했으면 또 5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 새로운 캠페인을 또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성과가 다소 안 좋았던 애들인데 안 좋았던 이유가 예산을 못 받아서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랑 그리고 신규 소재랑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더 돌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처음에 딱 물어봤을 때 최대 한도치를 한번 여쭤보고 네. 그 다음에 처음에 그 1일 10만 원을 다 태우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에 가장 좀 영향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성과가 좋았던 캠페인 안에서 그 예산, 그 소재가 하나로 줄었다고 해가지고 거기 예산을 줄여버리면은 그 소재마저도 좀 성과가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그렇죠. 영향을 최대한 받죠. 좀 세이브를 해놔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좀 추가 분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메타 광고 진행을 할 때는 진짜 이런 머신러닝 이게 진짜 무심코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을 해서 수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머신러닝이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수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머신러닝이 재학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캠페인을 새로 생성을 하셔라.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도 뭐 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차라리 하면 좋을 것 같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전환 추적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픽셀을 심어서 그렇게 DB량 체크하시고 DB 단가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효율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무조건 설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창업업종, 메타 광고 부분에서 추가로 또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창업업종에서 추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를 좀 파악을 해봤을 때
확실히 좀 3, 40대한테 좀 고르게 나타나는 것 같고 최근에는 그래도 10대, 20대한테도 좀 효율이 나오는 편이라서 이게 보통 창업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자본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뭐 만 나이로 뭐 25살 이상 혹은 30살 이상부터 이제 진행을 해 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령대 제한을 걸지 않고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20대 뭐 왜냐면 졸업 후에 창업을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고 왜냐면 근데 자본별로 창업 종류마다 달라지겠지만 노출이 됐을 때 실제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서 나이대는 크게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좀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DA 광고에서 메타 말고 구글 쪽에서는 확실히 좀 연령대가 높은 분한테 반응이 좋았던 게 왜냐면 젊은 세대들 프리미엄 많이 쓰시잖아요. 프리미엄 쓰시나요? 아 저는 안 쓰고 있기는 한데 왜냐면 대부분 써요. 왜냐면 유튜브 뮤직이든 아니면 광고 그 딴에서든 뭔가 프리미엄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광고를 노출을 시켜도 확실히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연령대가 높은 50대한테도 반응이 많이 오는 편인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대, 20대 초반한테도 좀 유입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연령대 제한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노출을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왜냐면은 초반에 우리가 연령대 제한을 풀고선 노출한다고 하던데 그 모든 연령층에 동일한 비중으로 노출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AI가 학습을 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반응이 많이 오는 연령층에 주요 이제 예산을 분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한번 집행을 해보시고 근데 너무 예산 소진만 많이 되고 성과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오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최소한의 좀 리스크를 줄이고자 좀 코어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매체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무리 대행사로서 이제 많은 브랜드들을 겪어보고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다 겪었다 보니 이 브랜드에 딱 맞춤적인 그런 세팅을 진행할 수는 없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브랜드마다 성격도 다르고 컨디션도 다르기 때문에 유사 업종을 많이 해보기는 했겠지만은 이제 브랜드마다 다 달라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쪽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머신러닝에 좀 피해가 되는 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캠페인 안에서 예산을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을 하면은 괜찮기는 한데 그거보다 더 조정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이 깨지게 돼요. 근데 그 20%가 예를 들어 우리가 캠페인 하나당 예산을 5만 원이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20%는 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만 원 깎나 만 원 올리나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대부분의 예산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5만 원에서 만 원으로 줄이고 싶지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줄이고 싶진 않단 말이죠. 그렇죠. 또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세이브 예산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들 경우에는 이제 추가 캠페인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캠페인 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댓글이나 좋아요나 약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복제를 해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창업 광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체는 많은데 실제로 효율이 나오는 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약간 좀 어떤 매체를 써야 되는지 감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간략하게 SA랑 좀 DA 대표 매체만 한번 설명을 해봤고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매체는 되게 많아요.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도 노출을 시켜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요즘에도 바이럴 창업 쪽에서도 바이럴 광고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구글 관련해서도 좀 DA나 뭐 SA 광고를 충분히 진행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글 광고에 대해서 짧게만 언급을 한번 해보자면 만약에 자사 유튜브 채널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영상 소재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디맨드젠에서 조금 효율이 나왔던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확실히 GDN에서 좀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맨드젠 캠페인을 활용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미지 소재로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이게 디맨드젠은 영상이랑 이미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노출 지면에 따라서 이제 디맨드젠을 좀 선호를 하셔가지고 이미지만 있는데 전 디맨드젠 캠페인을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미지 소재로만 노출을 시켰을 때는 GDN에서 아직까지는 좀 효율이 좋았던 것 같고 영상 채널이 만약 영상 소스가 많다라고 하면은 디맨드젠은 한번 꼭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좀 여러 개까지 말씀드렸고 크게 네이버 SA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 그리고 네. GFA, 메타 광고, 구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은근한 그런 꿀팁들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네. 혹시 지금 보시는데 궁금하신 점 있다라고 하면 말씀 부탁드리고 아니면은 앞 내용을 놓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녹화되는 거라서 어차피 앞부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서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쪽 뭐 메일이나 아니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좀 놓쳤던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상담 주시고, 만약에 지금 댓글 한 30초만 그래도 좀 기다려 볼까요? 기다려 보고 만약에 없으면은 저희 라이브는 오늘 딱 마무리하고 뭐 나중에 또 이제 하멜마케터님이랑 2탄으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또 좋은 주제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댓글이 아직은 없어서 추가 문의 사항은 번호나 이메일로 주시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 그리고 이한별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